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안동시의 물산업과 문화, 관광, 그리고 농업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부에 이어서 안동시 주요 현안인 물산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안동댐과 이마댐 보물단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산업 어떻게 추진 중인지 또 기대 효과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선구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봉이 김선달입니다. 네. 봉이 김선달이는 대동강 물을 팔았어요. 네. 즉 물을 가지고 산업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죠. 물산업은 민선 8기의 저의 공약으로서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스템과 대구시장의 공약인 맑은 물 하위 정책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작년도에 안동시와 대구시 간에 물 상생 공급 협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네. 이 협약의 체결 내용은 뭐냐면은 안동시에서는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고 대구시는 그 대가로 안동 지역에 농산물을 사주고 네. 또 안동 지역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합 군의의성 시인공항 배후 산단을 만들어주는 등 이와 같은 큰 협약을 맺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는 물이 하류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안동 시민은 또 가끔 가다가 물을 안 보내준다고 데모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물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얻은 것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네. 이제 우리는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물산업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50년 동안 그냥 흘러가던 물이 이제는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안동시는 안동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의 가칭 협약해 놓은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연구 영역을 수행하고 있고 환경부와 기재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안동시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동의 물이 대구로 공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까지 물을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은 공공재고 공유재예요. 물은 나누어서 먹어야 됩니다. 네. 안동의 맑은 물을 부산까지 보내주고 그 대신에 대구 지역 부산 시민들은 안동에 많은 협력 기금을 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실을 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정리를 하자면 맑은 물을 흘려줄 테니 네. 그에 맞는 대가를 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뭘 주면 상대방도 뭘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상생협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물을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네. 하류 지역민들은 안동의 그 고마움을 인지하고 상당한 발전 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하류 지역 주민들도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논리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안동의 풍부한 수자원, 네. 관광과는 어떻게 연계시킬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댐이 50년 동안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춘천은 수도권의 상수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국토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어요. 네. 우리 낙동강 속에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맑은 물을 보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어떠한 개발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제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와 함께 깨끗한 물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네. 댐 옆에다가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활용해서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댐 주변에다가 정말 오폐수를 별도로 처리하면서 댐을 바라보면서 펜션을 지어놓는다든가 또 수상의 호텔을 만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안동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안동댐 공유수면 위에다가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자. 네. 수상 호텔이 있다면은 육지에 있는 호텔 보다가 수상 호텔로 가지 않겠어요? 또 물이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가 다녀야 돼요. 네. 유람선이 다녀야 되겠죠. 유람선이 도산서원까지 왕복 운행을 한다든가 네. 뭔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안동댐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안동을 방문할 수 있게끔, 또 안동댐이 이제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안동댐이 안동 지역 경제의 관광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관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네. 더 문화관광 분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도심에서 열려서 네네. 시민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앞으로 남은 축제 일정들과 또 그동안의 축제 성과가 네. 궁금합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탈춤 축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물어보면 시민들 대부분이 축제 좀 그만하라는 소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조차도 전부 안동시 외곽에 있는 축제장에 가서 모든 걸 소비해버리니까 네. 안동의 도심 상권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음. 축제를 왜 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역행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모두가 거리형 축제를 하지 우리처럼 외곽에다가 하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 공급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시민들과 함께 같이 만족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에 도심으로 축제를 옮겼어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공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도심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 버렸죠. 어떤 가게는 오후 5시 되면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 놔도 손님이 안 와서 못 팔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축제를 사계절 축제를 해야 되겠다. 안동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재미와 감동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제다. 그래서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 여름에는 물축제, 겨울에는 얼음축제, 네.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봄에는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가을에는 탈춤축제, 이렇게 사계절 축제를 도심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물론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그 특성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지만 봄과 가을 정도는 도심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 기해야 되겠다. 특히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앞으로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탈춤 축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회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이제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도 인류 무형유산을 향해서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도 향상시키기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남은 안동시의 축제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구 안동역 부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네. 밝히셨는데 구 안동역 부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폐선이 되는 것이 옹천역에서부터 운산역까지 약 35km입니다. 네. 폐선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관광타운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칭 주황선 194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네. 주황선이 개통된 연도가 1942년입니다. 이 가칭 이름 하에서 안동기차역은 문화관광타운, 네. 나머지 선로들은 복합휴양 레포츠 공간,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안동역에서부터 와룡터널까지 자갈길을 만들어 놨어요. 네. 철길에 보면 자갈이 있잖아요. 네. 이 자갈길을 걸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아. 자갈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뽀석뽀닥뽀닥 소리가 나겠죠. 네. 그 길을 걸으면서 철도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민들이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테마 거리도 만들고 간이역을 특화역으로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안동기차역을 방문하게 되고 안동기차역을 방문하게 된 관광객들이 하회마을 도산서원 주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구 기차역에는 각종 공연장, 물놀이 시설, 그다음에 소주 테마파크 또 음식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원스톱으로 모든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 정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안동의 대표 특산품이죠. 네. 안동 소주를 포함한 전통주를 세계화시키겠다고 밝히셨는데 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요? 안동은 봉제사 접빙계계 문화로 음식 문화와 술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어요. 네. 그 술 중에서 안동 소주가 대표적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안동 소주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 소주를 사가는 비율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외국 가면은 유럽 가면은 위스키 사오고 일본 가면 사케 사오고 그렇죠. 중국 가면은 마오타이 사오잖아요. 네. 거의 뭐 90%가 술 한 병은 다 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동은 안동 소주가 대한민국 대표 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품질 면에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고 월등히 더 좋아요. 이제 우리 안동 소주를 세계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함께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규모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가 입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 포장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동 기차역 안에다가 소주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해요. 네. 안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을 갖다 놓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동에 오면은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안동 소주뿐만 아니라 다른 술들도 다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만 안동 소주가 세계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현지 공장도 설립하고 오늘 또 지금 라오스하고 이제 1차적인 미팅을 마쳤는데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동 소주 공장을 라오스 현지에 좀 설립을 해달라. 아. 관세는 제로다. 네. 이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잘 펼쳐서 안동 소주가 세계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업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그 막대한 비용 때문에 부채가 발생하기도 네, 한다는데요. 안동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농가 부채의 주범은 농기계예요. 네. 왜냐하면은 한 50% 보조를 주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조금 쏙는 기분이고 네. 살려고 하니까 비용 부담이 많은 거예요. 네. 실제 안동에서 예를 들면은 농경지 기준으로 해서 트랙터가 200대가 있으면 된다면 실제 몇 대느냐? 300대가 있는 겁니다. 아,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네. 이게 결국 농가 부채로 가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많이 사서 농가에게 임대를 해주자. 네. 그러면 기계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시기에 빨리빨리 못 쓰니까 기계를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부채로 연결되니까 농가의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동시가 더 많은 농기계를 사서 빌려준다면 훨씬 더 이기잖아요. 근데 과거에 임대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 9시에 빌려줍니다. 네. 그리고 오후 5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특히 요 사이 더울 때는 낮 시간에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왕복 시간이 기본 3시간, 많게 4시간까지 걸려요. 아, 그러면 빌리고 갖다 주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전화만 하면은 네. 집까지 기계를 딱 갖다 줍니다. 내일 필요하면 오늘 저녁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요 사이는 새벽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전화하면 다시 또 가지러 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체 작년 대비 농기계 임대 비율이 40%나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농민들은 농사 짓기 편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와 같은 정책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피부에 실감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만족도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민선 8개 주요 공약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행복택시를 두고 의견이 다양한데요. 네네. 이 행복택시 어떤 사업인지 또 필요성과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 안동시에서 대중교통에 투자되는 돈이 연간 190억 정도 됩니다. 네. 해마다 5억씩 늘어나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버스 기사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아, 또 버스 회사는 여전히 경영 적자에 허덕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농촌 지역 주민들은 또 버스가 없어서 못 다닌 거예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한 번 가고 저녁에 한 번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장 보러 와서 또 병원 가서 마치면은 10시가 됩니다. 집에 돌아가려면은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사이에 또 버스를 더 넣어야 되겠죠. 넣으려면 타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버스가 농촌 지역 같으면은 한 차에 10명도 안 탑니다. 다 태우는 사람이. 네. 그럼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드냐? 2억이 들어가요. 아, 이걸 택시로 바꾸면 한 대 얼마냐? 3천만 원 하면 돼요, 1년에. 네.
택시 5대가 해도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버스는 한 노선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택시 5대를 운영하면 한 면을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들어가서 손님을 태워서 버스 타는 곳까지, 예를 들면 면사무소까지 모셔주면은 엄청나게 편리한 거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너무 편리한 거죠. 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예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줄이면서도 교통의 서비스는 더 나아져 있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행복택시를 정착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구간에서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행복택시 중간에 운영해주면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버스는 1시간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면사무소까지는 대부분 1시간 단위로 다녀요. 그럼 볼일 보고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행복택시를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구나 또 버스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행복택시를 더 투입을 해줘야만 농민들도, 농촌지역 주민들도 도심을 접근하는데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복택시는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필요성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2023년이 절반도 안 남았는데 네네. 남은 올해 안동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자지 않고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글로벌 특구로 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수고 사업인 의과대학도 유치해야 되죠. 또 36사단도 활용하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실천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놔야 되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가 산단을 유치하는데도 3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앞에 전임 시장들, 전임 정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실을 얻는 거예요. 네. 제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는 지금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안동시가 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과정에서는 다소 소란스럽습니다. 네. 변화하지 않으면 소란스러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을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정을 구현해서 시민이 만족하게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또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제가 첫 취임식에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기후제를 지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님과 함께 정책별 성과와 향후 과제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